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수동운전 해본 적 없어요. 유럽여행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여행 인솔자가 됐어요. 기자 경력 없습니다. 학력 학점은행제예요. 그런데도 네이버 동아일보 경력직 기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면접관들이 당신을 왜 뽑아야 되냐 이렇게 무시했을 때도 저는 이 방법으로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경력, 무스펙으로 어떻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경력 무스펙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저는 직업군인만 8년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아예 못하다 보니까 사회 경력이나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없는 상태였고 학점은행제 학사 졸업장 하고 책을 썼던 경험, 블로그 운영해봤던 거 이런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이었죠. 제가 면접관 입장이라면 서류부터 광탈시켰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유럽을 가고 싶은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오히려 빚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럽여행 인솔자라는 걸 추천을 받고 알아보니까 수동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유럽여행 경험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로 영어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토익도 500점을 못 넘었고 회화는 거의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국내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6개월 동안 실력을 늘렸었고 그 상태에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저를 되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유럽도 안 가봤고 수동운전 자격증도 없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냐. 제가 그 대답으로 했던 게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6개월 정도에 공부한 게 이 실력이다. 원래 아무것도 못했었다. 이 성장 속도를 좀 봐달라. 앞으로 6개월 후에는 훨씬 더 늘어있을 거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영어 인터뷰도 꽤 막힘없이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는 하나를 클리어를 했고 수동운전 같은 경우 합격을 시켜주면 수동운전 연수를 사비를 내고 빨리 듣겠다. 매일 운전 연습을 해서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하고 유럽에 가겠다. 유럽여행 경험이 없는 거 관련해서는 내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영업을 해본 적이 없지만 관련된 책을 썼던 경험도 있고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전혀 모르던 분야를 빠르게 습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유럽에 가서 인솔자 역할을 하려면 사람들한테 이 유럽의 역사나 지도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빨리 배워가지고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다. 나는 너무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간 미심쩍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워낙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합격을 했죠. 그리고 네이버 동아일보의 합작법인인 인터비즈라는 회사에 제가 기자로 합격을 한 거거든요. 인터비즈는 당시에 경력직 기자를 뽑고 있었어요. 언론고시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취준생들도 언론고시를 합격하기 위해서 괜찮은 언론사의 기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펙을 쌓고 인턴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언론고시라는 거 잘 알지도 못했고 학력도 학점은행제 출신이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2년차 이상 경력직 기자 채용이라고 못 박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경력을 만들었냐면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책을 한 3권 정도 출간을 했었기 때문에 이 책 쓴 시간 나는 책을 3권을 냈고 1년에 한 권씩 냈으니까 나도 결국에는 기자와 비슷한 역할들을 2, 3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설득력을 보강해서 이력서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써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때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던 게 기자라는 업의 본질이 뭐냐. 인터비즈라는 회사는 결국엔 네이버 비즈니스 판에 있는 인터넷 기사를 쓰는 역할이었거든요. 저는 블로그 경험을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하는 일들이 주제를 정하고 글을 최대한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한 글을 쓰고 후킹한 제목을 달아서 발행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기자의 본 업무거든요. 그걸 내가 매일 해왔다. 난 블로그 글을 써서 키워드를 잡고 후킹을 하는 제목을 써서 사람들 땡기는 걸 해왔었고 책을 쓸 때도 내가 경험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 취재를 해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글을 계속 오랫동안 써왔다. 기자들이 하는 일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난 이걸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어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죠. 서류에다가 감성적인 내용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력서에다가 제 얘기만 적는 거, 나의 뭐 가정사나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적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의 스펙이 약할 때는 내가 설득해야 되는 대상, 그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를 집중 공략하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완전히 그 회사에 포커싱을 맞췄어요. 이 회사라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으니 내가 가진 역량을 통해서 여기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걸 이력서에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유럽 여행 인솔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즐거운 경험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랑 수동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담아줘야 되고 이 유럽 여행 인솔자는 사람들이 만족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을 정도 자발적으로 후기를 쓸 정도로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니까 안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썼죠. 저는 부사관과 장교 생활을 했었으니까 사람들을 통솔하는 방법을 알고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고 안전과 루틴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이력서를 썼던 것 같고요. 인터비즈 같은 경우에도 당신들이 보통 메이저 언론사 기자를 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좋은 컨텐츠를 쓰고 기사를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포커싱 되어 있을지 몰라도 네이버라는 툴을 잘 이용하는 건 나보다 훨씬 더 못할 것이다. 지금 기사를 쓰는 거 보니까 SEO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너무 못 잡는 것 같다.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노출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노출수가 늘러가면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모델이니까 광고 모델로 수익
수익 얻을 수 있는 것들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솔루션을 짚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접 때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면접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뽑아야 되냐, 왜 지원했냐 이런 면접 간의 압박은 없었나요? 있었죠.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냐, 경력직 기자 채용인데 왜 왔냐. 본인들이 서류를 합격시켜놓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제가 할 얘기를 그냥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이 회사는 나를 안 뽑으면 병신이야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나를 안 뽑으면 너가 손해야, 이런 게 약간 건방짐보다는 자기 확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간점을 찾는 게 사실 되게 필요한데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봐보면 그걸 잘 못해요. 보통 본인에 대한 확신도 없고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사전조사도 거의 안 되어 있고 그런 경우 많아요. 아니면 진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서 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어야 되고 내가 직접적으로 이 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는 못했을지언정 다른 업을 통해서 근거 있게 그게 논리적으로 이어지게끔 이 일을 하면 내가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을 해줘야 돼요. 경력이나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어필할 수 있어요? 경력이 아예 없으면 사실은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죠. 결국에는 보여지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면접을 볼 때는 대부분은 한 1분 이내로 결정이 됩니다. TPO에 맞는 복장과 자세를 갖췄는지, 인사하는 자세, 대답을 하는 말투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분위기에 맞겠다 아니면 안 맞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사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맞는 옷차림과 태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미천한 경험일지라도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경력이 너무 없다면 태도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못하는데 내 능력은 가장 빠르게 배우는 능력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성실함이나 뭔가 결과를 낸 게 아무것도 없다면 서류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라 그것부터 만드셔야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겠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스펙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능력을 직접적으로 갖추고 그거를 결과값까지 도출해내는 거, 작은 결과라도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합격의 첫 번째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고신입, 경력직 채용, AI까지 신입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없고 스펙도 없고 여태까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남들이 다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객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수준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시선을 낮추면 사실은 세상에 기회가 정말 널려 있습니다. 본인의 태도만 좋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사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들도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작은 회사이면서도 되게 비전 있고 본인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시선을 한 단계 낮추는, 내가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운 회사들을 제껴두고 갈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내 커리어 패스와 내가 바라는 목적지, 미래와 가장 직결될 만한 회사를 고르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고민이 어느 정도가 끝나서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방향이 선다면 그 분야에 작은 회사들 중에 채용하는 곳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썼던 방법인데, 채용 공고를 보면 거기에 사실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들이 보통 적혀 있거든요. 물론 자격 요건이 경력 몇 년 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무시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의 경력으로 봤을 때도 유럽 여행 인솔자랑 인터비즈 기자 말고도 클래스 101도 사실 5년차 경력직을 뽑았었거든요. 전 그때 당시 그 경력이 1년도 안 됐었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경력직이라는 건 채용하는 담당자들이 그래도 이 업무를 하려면 이 정도 경력은 있는 사람이 좀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나는 아직 3년인데 5년차를 뽑네? 나는 지원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3년을 일했지만 6년, 7년 정도의 경력을 3년 만에 쌓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지원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입이라고 하면 경력직 채용이든 그게 어떤 거든 실제로 그 회사가 자격요건이랑 우대사항으로 적어놓은 항목들을 보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일을 시킬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요건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 대부분은 스펙을 좋은 것들은 다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를 찾아요. 내가 갈 수 있는 회사. 그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지,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충분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회사의 이런 업종이나 직무들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는 것들을 채용 공고를 보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 이거 준비해와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역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경력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그 스펙을 준비할 수 있고 내가 그 결과물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기회는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경력 연차는 시간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쌓잖아요. 거기 너무 매몰되지 마라. 경력직 채용이지만 경력직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대신에 준비라는 거는 본인의 태도, 인성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값이고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내가 그 정도로 갖추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거를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요즘에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해나가시면 경력직 채용이든 신입 채용이든 내가 스펙이 좋든 안 좋든 한 1년 정도만 각 잡고 준비하면 저는 웬만하면 다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거든요. 내가 학력이 스펙이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사람들 요즘에 다 학력 좋고 스펙 좋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진짜 가고 싶은 곳을 정한 다음에 어떤 업무로 어떤 커리어를 밟고 싶은지 목표가 정확해진다면 얼마든지 기회는 많기 때문에 학력과 스펙이 적더라도 본인이 새롭게 준비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 진짜 한번 각 잡고 준비해서 원하는 곳에 꼭 합격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